할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고 여기 앉아 있는 폼이 자 보세요. 책의 제목이 뭐죠? 한밤의 정원사.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정원사. 가지고 계시는 것들은 정원할 손질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가 앉아서 부엉이를, 부엉이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예쁜 빨간 예쁜 앵무새 나무도 나타났어요. 자 여기 아이 있죠? 네네. 또 여기 아이 있죠? 활기가 어두웠던 마을에 점점 활기가 돋으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보세요. 바뀌면서 장난기 어린 아기 그들처럼 그 속에 같이 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에겐 희망이 없었겠죠. 아이에겐 꿈도 없었겠죠. 모든 환경이 그래서 바뀌어주는 거와 다르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정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을에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었겠죠. 모든 동물들이 이제 허수아비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허수아비는 쉬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친구가 없습니다. 들에 있는 어떤 동물도 오래된 허수아비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솜사탕 같은 눈이 내립니다. 허수아비는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새봄이 오고 새싹이 움트고 새들이 노래하기를 꿈꿀 뿐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허수아비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너무 지금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울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해. 우는 거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아기 까마귀입니다. 아기 까마귀는 유난히 작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졌을까요? 날개를 다쳤을까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고 무섭던 허수아비가 이상합니다. 기둥을 살짝 뽑고 이 기둥은 허수아비에게 기둥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잖아. 이게 기둥에 지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을 살짝 뽑고 허리를 굽혔어요. 뭐 때문에? 아기 까마귀를 가만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어줘요. 허수아비는 아기 까마귀를 품에 안에 넣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편안하게 재워줍니다. 왜 떨어졌을까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는 남들이 보기에는 허수아비가 이렇게 무섭고 외롭다고 느껴지지도 않죠. 남이 보기에는. 그런 허수아비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편안하게 재워주고 왜 떨어졌을까 걱정도 해요. 감히 다른 동물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아유, 저 두이씨. 허수아비 품 안에서 아기 까마귀는 튼튼해집니다. 아주 이상한 만남이지만 둘은 처음부터 친구가 됩니다. 아기 까마귀는 허수아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기 까마귀는 허수아비 품 안에서 들판을 내다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허수아비 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진 거죠. 둘은 함께 웃고 함께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소원을 빕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는 아주 까맣게 잊었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피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로가 너무 다정하게 모든 걸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죠? 자, 인연이 됐어. 까마귀하고 서로 인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연이 아닌데
새로운 인연이 된 거잖아. 그 인연에서 그 인연과 함께 하면서 그 인연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자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서로 전혀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챙기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 딱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존재 같기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보듬어주는, 또 친구가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까마귀는 새입니다. 날도록 태어났지요. 아기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입니다. 날마다 날개짓을 합니다. 아기 까마귀는 살짝 떨어지다가 이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깍깍 크게 소리도 지릅니다. 허수아비는 마음으로 손뼉을 칩니다.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죠? 아기 까마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것. 까마귀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 슬프지 않나요? 언젠간 다들 떠나야 되고 내 곁에서 이별을 고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줄 수가 없고. 빛나는 여름이 가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어.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근데 얘가 떠난대.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허수아비는 어때요? 그냥 잘 그렇죠. 보내주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표정 보이시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비통함, 쓸쓸한 가을이 옵니다. 자, 이 쓸쓸함은 허수아비의 모든 감정을 다 이 그림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죠? 떠나는 까마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냥 보내줘야만 하는.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추위가 눈속이처럼 쌓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허수아비를 보지 않습니다. 허수아비 홀로 허리를 굽힌 채 땅바닥만 내려다 봅니다.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마음이? 겨울보다 더 추울 것 같아요. 그죠? 겨울보다 더 춥겠죠. 마음이 춥네요. 대표님은요? 마음이 추워요. 마음이 추워요. 그리움도 있고 하염없이 누군가 기다리고 싶은데 오진 않고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포기하고 싶죠.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구멍난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 내려옵니다. 커다란 까마귀입니다. 아기 까마귀가 떠났어. 떠났는데 커다란 까마귀가 왔어. 찾아온 거죠. 네. 그죠? 허수아비는 양팔을 활짝 벌립니다. 까마귀는 큰 날개를 퍼덕이며 허수아비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르르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표현을 했냐면 뒤에 무지개까지 무지개가 있어요. 그죠? 허수아비의 마음이 정말 지금 포근하고 아늑하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시 행복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구멍난 가슴이 메워집니다. 까마귀는 부러진 기둥을 고쳐줍니다. 삐쭉삐쭉한 지푸라기라도 말끔히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지낼 거야. 까마귀가, 아니 허수아비가 이제 막 보통 1년이 지나면은 얘가 허수아비 몸이 되게 안 좋아지고 망가지잖아요. 지푸라기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똑같은 거지. 늙은 부모를 자식이 이제 봉양하듯이 이제 까마귀가 자기 다 커서 왔으니 내가 너를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까마귀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까마귀들은 처음 본 순간 허수아비는 사랑에 빠질 겁니다. 아기 까마귀들은 허수아비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이제 같이. 아기 까마귀들은 허수아비 품 안에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허수아비 팔 위에 올라가 놀기도 할 겁니다. 허수아비는 날마다 행복하겠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아기 까마귀들도 허수아비를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한 걸음씩 허수아비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똑같은 사랑, 사랑도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인 거죠. 같이 있는 위대한 사람은 같이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연이 다르지만 그 다른 인연들을 소중하게 함께 품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결국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나바는 비밀 실험실에 살아요. 반은 생쥐를 닮고 반은 코끼리를 닮았죠. 바나바는 평생을 실험실에 살아 있어요. 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말이야. 아주 평범한 거리에 완벽한 반려동물이라고 있어요. 완벽한 반려동물들만 있는 곳이죠. 실험실은 바로 이 가게 아래에 숨어 있대요. 자,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완벽한 동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밑에 지하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실험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지하에 있어요. 여기 들어서 여기 이제 실험실을 저기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물건들이고, 이렇게 완벽한 반려동물을 만드는 곳이지요. 하지만 바나바는 별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실패작이라고 불리는 실험실 한쪽에 있었어요. 여기 있죠. 얘가 바나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아까 그 완벽한 그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집은 아주 좁았어요. 어지를 것도 없었죠. 연두고무는 바나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바로 치즈와 땅콩이었죠. 여기서 연두고무는 사람 여기 얘네 관리해주는 바퀴벌레 콩아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한테 와서 얘가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호수와 푸르른 나무, 하늘까지 뻗어있는 산과 빛나는 별에 대해서도요. 자, 나는 밑에 갇혀있어. 근데 상상을 할 수 있게 막 설명을 해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때요? 나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언젠가 풀밭에 앉아 별을 보고 싶어. 바나바가 기도하듯 말했어요. 눈을 감으니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불가능해. 쫑아리가 쫑알거렸어요. 불가능한 건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쫑아리의 말이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갇혀 있으니 얘가 보기에는 어떻게 네가 나가? 당연히 불가능하지.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깰 수 없는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쫑아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래도 연두고모들이 왔어요. 그때 연두고모들, 이제 실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불을 켜고 유리병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서로 이상한 소리를 주고받았어요. 요리조리 살펴보고 콕콕 찔러봤어요. 이리저리 확인하고 꾹꾹 눌러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으면 갖다 버리려고. 연두고모들은 모든 유리병에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뭐라고 찍을게요? 실패. 불량. 불량.
그죠? 실패. 그리고 가버렸어요. 너희들은 다 실패한 인생들이야. 너희들은 나갈 수 없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힘이 없겠죠. 희망이 없겠죠. 저게 무슨 뜻일까? 얘네들은 몰라요. 그거를. 바나바가 빨간 도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내가 재활용된다는 뜻이야. 실패작들은 다 그렇게 돼. 쫑아리가 아주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얘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얘가. 다음에는 내 털을 더 복슬복슬하게 만들걸? 더 귀엽게 만들 거고 눈도 더 크게 만들 거야. 난 작은 눈이 좋은데. 하지만 바나바는 조금 헷갈렸어요. 자, 나는 이대로 난데, 나는 이래도 좋은데 털도 만든다 그래, 귀엽게 만들 거라 그래, 눈도 크게 만든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있고 싶을까요? 다시?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털이 복슬복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초롱초롱 빛났어요.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좋아했어요. 만약 그러니까 유리병을 발로 찼어요. 가닿긴 하나요? 못하죠. 머리도 부딪혀 봤어요. 유리병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결국 바나바는 긴 코로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유리병에 작은 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안 되는 건 없어요. 포기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다 포기. 그리고 있는 힘껏 바람을 뿌 하고 불었어요. 자기의 온 몸에 있는 모든 것을 품어냈죠. 어떻게 됐어요? 터졌어. 깨졌죠. 마침내 바나바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 실패가 깨져버렸어요. 완전.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실패한 거를 모두 깨버렸으면 다시 얘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도전. 어이구. 바나바는 친구들을 꺼내줬어요. 먼지 토끼, 꼬리애볼, 밍밍공, 투더도화지, 버섯나무볼, 물살바보, 막대기 하나, 막대기 둘, 짹짹이, 초바리, 산바리, 털거북, 깜박이, 양 이렇게 많어. 별부엉이, 별구하나, 가시도치, 얼룩코뿔소. 그 똑같은 이름이 없죠. 수난사우루스, 빼꼬미, 이파리 모두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닌 거야. 얘네는 다 실패작이어서 자기의 이름에 뭔가가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껏 한 번도 유리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함성을 지르고 노래도 불렀어요. 제잘거리고 크게 웃기도 했어요. 다리를 쭉쭉 펴고 신이 나서 방방 뛰기도 했어요. 바나바와 친구들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선반 밑에 조심스레 내려다 봤어요. 바닥까지 내려가기엔 꽤 높은 곳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찌찌기가 물었어요. 우리도 인생도 똑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다고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얘네도 탈출을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저기를 어떻게 내려가? 맞아. 또 이제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때 힘을 모아야지. 바나바가 제안했어요. 한 명씩 서로 도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죠?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여기서도 발휘가 되는 거죠. 마침내 모두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바나바가 말하자 모두 조용했어요. 다들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올까요? 연두새. 그 연두벌레. 연두벌레. 애벌레처럼 생겼더라고요. 연두벌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세모 동그라미 팍 서둘러 가보고 이리로 빠져나가자. 바나바는 어두운 곳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숨었어요. 다들. 이제 숨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꼬부리의 불 따라서 모두 파이프 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가는 거에 비행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파이프가 너무너무 좁았어요. 그죠?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파이프는 실험실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어졌어요. 모두 실험실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뭘까요? 그 동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앙 기계. 그죠? 가장 커보 가장 핵심. 핵심 핵심 기계 기계. 같죠. 그리고 얘네는 돌고 돌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여기는? 이렇게 커요. 그죠? 도망가야 해! 쫑아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떠날 수 없었어요. 커다랗고 슬픈 눈이 내려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커다랗고 슬픈 눈. 놔두고 갈 순 없어. 바나바는 망설였어요. 무섭게 생겼는걸. 쫑아리가 쫑알댔어요. 괴물 같아. 채찍이도 거들었어요. 징그러워. 투덜둬야지도 투덜거렸어요. 우리랑 똑같은 실패작이야. 바나바는 아주 단호했어요. 여기 보면 크게 특혜져요. 실패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이가 아니라 얘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실패작이 돼버린 그런 아이인 거죠. 모두 힘을 모아 거대한 벨대.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두둥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힘을 합쳐 물질러요. 힘을 합쳐보죠. 그 실패한 애가 뭔가 잡히잖아. 잡혀요? 연도고모들이 친구들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게 힘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아니야, 그 커다란 애가 도울 거야.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탱크 문이 열리고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어요. 아까 얘가 돌렸잖아. 이거 돌렸잖아. 이 돌린 게 이제 물이 돼서 쏟아졌어요. 자, 어디로 나갈까요? 물 속에 얘는? 사는 거였구나 얘는. 터졌어 얘도. 그래서 터져서 얘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수구로? 점점 내려가죠. 바다로 물은 가나? 점점 위로 차올랐어요. 점점 차오르면 이제 어디로 가요? 도시 위로, 땅 위로. 근데 그 땅 위로? 도시가 얘네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하수구 뚜껑 열고 완벽한 아니에요? 완벽한 그 그 완벽한 국물이 단계? 있는 그 거기로. 오. 일 터져 나옵니다. 여기로 바로 자, 열어야 다 완벽한 애들만 있는 이 여기로 왔어요. 자,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완벽한 반려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두 출입문으로 달려갔죠. 다 달려갔는데 가다가 이거 봐요. 순간 바나바는 멈춰서고 말았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바나바보다 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아리가 크고 눈은 조금 더 크고 털은 솜사탕처럼 복슬거리고 복슬복슬했어요. 바나비는 완벽해 보였죠. 얘는 바나바인데 완벽한 애들은 바나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쫑아리가 가게 앞에서 쫑알거렸어요. 여길 봐, 바깥 세상이야. 바나바는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바나바는 완벽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가 완벽해 보일까요? 바나바가 자신이 완벽해 보일까요? 완벽해 보이는 바나비를 보니까 얘네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그게 똑같이 생긴 걔네들이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자유를 찾았죠. 결국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자유를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바깥 세상은 바나바와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어요. 쫑아리가 말한 대로 커다란 산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았어. 불가능한 일은 없어. 쫑아리가 쫑알쫑알 거렸어요. 자, 이제 근데 끝일까요? 너무 화려하죠. 정말 이 화려한 도시에 우리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햇살이 비치고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고 푸르른 나무와 부드러운 잔디가 가득한 곳을 찾았어요. 정말 집다운 집이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있을 곳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 바깥 세계 와가지고. 그죠? 이제 결코 편하고 쉬운 삶은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먹고 살겠죠. 그리고 물론 바깥 세상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여기 이제 땅콩이 있어요. 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저 땅콩을 먹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높이 있는 거야. 그냥 뭔가를 우리가 취하고 먹고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고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을. 그러니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얘네들에게는 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밝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희망을 오롯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나바 친구들은 언제나 함께 했어요. 왜?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땅콩을 결국 먹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저기 보는 것처럼 다른 나로 태어났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불가능한 세상에서 그 희망으로 두려움과 용기를 얻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한다면 결국 자유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지금의 나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할 수밖에 없는 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북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굉장히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북아트는 제목은 인생이라는 축제, 부제는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기대되시죠? 가볼까요? 좋네요. 자, 한 마리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어디에 있나요?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람 옆에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연결되고 있죠. 네. 그리고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갑니다. 새와 나무와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도 혼자 하면 재미가 없듯이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여행길, 인생이라는 축제를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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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제목은요. 네. 해피 힐링 헬시 하모니 패밀리라고 적었어요. HHHH. 5H. 오, 멋져요. 이쪽이구나. 그러니까 그 싱글이면서 꿈이 많은 하지만 싱글이라서 외로운 대강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꿈을 꾸벅꾸벅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대강이를 내가 너를 천국의 통로로 옮겨줄게 그러면서 얘를 납치해 간 거예요. 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그래갖고 와. 잠깐 딱 잠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여기 어떤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이 귀인이 대강이한테 넌 꿈이 뭐니? 너가 꿈을 말하면 내가 너 꿈을 이루어줄게. 드림스 컴 트루 해줄게. 뭐든지 다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꿈이 많은데요. 다 이뤄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만 해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매직 가위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가 만들고 싶은,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보렴. 이렇게 이제 이 귀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지 이제 대강이는 이제 가위를 가졌으니까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노파 귀인이 마치 우경아 대표님 같이 이제 기대하라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거를 그림을 그 나무를 정원으로 만들기만 하면 뭐든 이루어질 테니까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걸 기대해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강이가 저는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을 이제 처음에 그렸고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또 꿈이 많아서 이번 저는 큰 용처럼 힘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상상 속의 용처럼 큰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종을 막 그렸어요. 용을 또 그렸고 그리고 또 꿈을 또 그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1년 안에 꿈도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1년 안에 꿈이요? 전 1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결혼식을 해서 하객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끼리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끼리는 어떤 뭐 다산 이런 걸 상징할까요?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인가요? 맞다. 그 중국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그리면서 이제 하객들이 이제 하객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와서 너희들을 축복해 줄 테니까 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렸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꿈이 더 이루어지면서 여기 토끼 5년 뒤거든요. 5년 5 years 이후인데 H 패밀리가 됐고요. 토끼 같은 자식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100억 자산가가 돼서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루어져라. 덕분입니다.